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이TV의 김창겸입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만 우리가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탈라스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라스 전투 같은 경우는 그 중앙아시아 쪽에 탈라스 평원, 이게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751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전쟁인데 누가 싸웠었던 거냐면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 이 아바스 왕조라는 것이 이제 750년에 만들어지자마자 여기 있는 당나라와 이제 격돌하게 되는데 아바스 왕조는 이제 이 앞에 이슬람의 왕조였었던 우마이야 왕조가 있는데요. 그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성립된 그 왕조가 아바스 시아파를 기준으로 한다. 시아파를 중심으로 해서 성립이 됐었습니다. 아무튼요, 그 아바스 왕조하고 당나라가 싸울 때 중앙아시아의 비단길의 패권 다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의 비단길을 누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751년에 벌였는데 당시에 이제 당나라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추가를 한다면 이 당나라를 당시에 이끌었었던 장군 이름이 고선지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고선지 장군이 고구려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연결시켜야 되는 거는 고구려가 망했구나. 그래서 고구려가 668년에 나당연합군한테 망했는데 그 망한 고구려의 많은 이제 포로들이 잡혀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끌려갔던 포로들 중에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인물들이 관직에 올라가게 됐고, 고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의 사령관, 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었던 거죠. 아무튼 중국은 나름대로 그때 당나라는 개방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라면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탈라스 전투는 결국은 당나라가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패배를 하고 이슬람이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럼 이슬람아이들이 승리했었을 때 당시 이제 아바스 왕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는 어떤 거냐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화가 뭐 된다? 촉진된다. 이게 중요한 의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슬람교로 빠르게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게 첫 번째 의. 두 번째는요. 제지술이 전파된답니다. 제지술. 그래서 당나라가 아바스 아이들한테 이제 아바스 왕조한테 패배하면서 또 포로들이 잡혀갔을 거 아닙니까? 그 포로들 일부 중에는 종이 만드는 기술, 제지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지술이 이쪽에 있는 이슬람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됐고, 나중에는요, 이 이슬람을 통해서 이게 이제 유럽으로까지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탈라스 전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두 가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당나라 입장으로 간다라면 비단길에 대한 패권을 어쨌든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비단길을 이제 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바닷길을 더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탈라스 전투가 있었던 시점이 당나라 현종 때인데, 그 현종 때 무슨 박사라는 게 설치되냐면 시박사라는 관청이 설치됩니다. 욕 아닙니다. 시박사. 그럼 시박사라는 관청은 당나라 말기, 그러니까 현종 때 이제 설치돼서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쭉 지속되는 관청인데, 그럼 시박사는 뭔데요? 바닷길을 관리하기 위한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이야기한다면 해양수산부 이거와 비슷한 역할을 했었던, 그러니까 어느 나라 배가 들어왔고 물건을 뭐를 사갖고 뭐를 수입을 했는지, 수출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세금을 얼마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관청이 시박사였었던 거죠. 그래서 당나라 말기에 현종 때 설치되어서 송원명 때까지 갔다. 청나라 때 가게 되면은요, 이름이 해관이라고 바뀌어요. 바다 해자 관청, 바다를 관리하는 관청, 해관이라는 이름으로 청나라 때 바뀝니다. 그래서 시박사가 언제까지 있었는지 구간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고. 이건 어떻게 연결한 거죠?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한 당나라 입장에서는 비단길보다는 상대적으로 바닷길의 이용이 더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해양수단부와 같은 시박사를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지술을 좀 더 이제 확장시킨다면 중국에 소위 4대 발명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을 했는데, 그 종이가 언제 발명됐냐면 한나라 때 최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됩니다. 종이 만드는 기술. 근데 이게 지금 당나라 때 탈라스 전투 과정에서 이슬람으로 전파됐고 나중에 유럽으로까지 확산이 됐겠죠. 그럼 그 나머지 3개, 화약, 나침반, 인쇄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송나라 때 발명이 돼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10에서 13세기까지 발전된 왕조인데, 그 송나라에서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발명이 됐고, 이것이 이슬람으로 전파된 시점은 원나라 때입니다. 이 원나라 같은 경우는 이슬람과 활발한 교류도 했고, 사실은 이제 이 몽골 대제국이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세계 최대 대제국 아니었습니까? 유라시아 대국, 유라시아. 그래서 이제 이슬람 애들과 유럽 애들과도 많은 교류했고, 그 과정에 아까 얘기했던 송나라 때 발명되었었던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넘어가게 되었다. 어디로? 이슬람으로.
어느 시대? 원나라 시기에. 그럼 이제 이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게 어디래요? 유럽으로 가겠죠? 그래서 유럽에 이것들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화약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유럽에서는 그렇죠. 기사들의 몰락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몰락으로 인해서 봉건 제도가 붕괴돼가기 시작하죠. 또요. 나침반이 들어갔을 때, 자, 끼친 영향은 뭐냐면, 신학로가, 자, 개척되는, 자,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듭니다. 오히려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부메랑으로. 그러니까 나침반 때문에 신학로 개척? 그럼 이제 서양인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쪽을 자, 어떻게 돼요? 개척을 하고 그들을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네요. 화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약 같은 경우도 유럽에 전해졌을 때 그들이 이거를 개량하고 이제 큰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무기 기술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니, 정작 화약이 발명된 건 중국 송나라인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럽인들이 그 대포를 싣고 와서 중국을 자,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징을 난징 조약이라는 걸 통해서 자, 중국을 개항시키고 결국은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어 나갔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발명한 자, 여기에 있는 화약이나 나침반, 자, 인쇄술, 자, 이런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돌아오고 있다는 거. 인쇄술 같은 경우는 뭐 부메랑은 아닌데 어쨌든 인쇄술은 유럽에 들어갔을 때 다시 이것이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개량이 됐고 활판 인쇄술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종교개혁이라든지 학문 발달, 르네상스기에 자, 많은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발명품이 자, 만들어진 시점과 유럽으로 자, 전파되는 시점,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전파되어서 유럽으로 갈 건데 일단 이슬람으로 갔을 때 종이 만드는 기술은 당나라 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원나라 때 전파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유럽에 끼친 영향, 그것이 다시 아시아에 끼친 영향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본다라면요, 신학로가 개척이 됐었을 때 유럽인들이 아시아에 와서 중국의 특산물 도자기와 비단 이거를 이제 처음에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비단과 도자기를 계속 구입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도자기가 유럽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유럽 애들이 야, 우리는 왜 이걸 똑같은 걸 못 만들지? 야, 이거와 똑같은 걸 만들어 볼까? 그런데 이 백자 있잖아요. 이 백자를 만드는 기술이 그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백자를 어떻게 만들까 계속 모방을 했지만 처음에 이거를 자,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어느 시점에 다다라서 여기다 하얀색에 가루를 집어넣어 볼까? 그래서 뭘 넣은 거냐면 뼈가루를 집어넣은 거예요. 뼈가루. 그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뼈 가루를 집어넣어서 만든 도자기다. 유럽에서는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중국 진나라, 중국에서의 자, 특산품이다. 그래서 차이나가 여러분들 뭐 소문자로 썼을 때 도자기란 뜻이 있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유럽에서 그래서 자, 이 개량된 이 도자기를 본 차이나라고 하죠. 뼈가루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얀색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 차이나가 더 단단해진 거예요. 더 단단해졌는데 자, 결국 퀄리티가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유럽에 있는 자, 유명한 국가들의 어떤 도자기가 아시아라든지 이쪽에 오히려 역수출되고 있는 자,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정작 아시아에서 어떤 발명된 자, 기술들이 유럽에 영향을 끼쳐서 자, 이것이 다시 아시아로 부메랑이다 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다시 역수출되는 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줄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자, 뭐였었던 겁니까? 예, 탈라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탈라스 전투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가지를 파생시키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왔네요. 시험에 자, 출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도움이 계속 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이미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주변 분들의 핸드폰을 자, 빌려서 구독을 한 번씩 더 눌러 두시고 또 다른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